서울 노원구에 사는 67세 김자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 갈래? 자영은 식탁 건너편에 앉아 스마트폰만 보는 남편 태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검은 헤드폰을 낀 채 화면만 들여다보는 남편.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자영이 다시 불렀지만 태수는 여전히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영은 남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제야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헤드폰을 귀에서 살짝 대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산책 가자고. 난 싫어. 태수는 다시 헤드폰을 귀에 끼고 화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휴. 자영은 한숨을 삼키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지 3년, 태수는 점점 더 저 검은 헤드폰 속에 갇혀갔고, 자영은 점점 더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말을 걸어도 못 듣거나 귀찮다는 듯 대답하는 남편. 자영은 이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나가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오후 자영은 홀로 아파트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저 멀리서 3명의 아주머니들이 즐겁게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참 좋아 보이네. 자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게시판을 보는데 눈에 들어오는 공고 하나. 아침 산책 모임 회원 모집. 매일 아침 7시 느티나무 공원 입구. 박순자. 자영은 공고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번 전화해 볼까? 다음 날 아침 자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산책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데요. 어머, 그러세요? 환영이에요. 내일 아침 7시에 느티나무 공원 입구로 나오세요. 운동화 신고 편한 옷 입고요. 전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순자라는 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6시 50분, 자영은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다가 거실 소파에 누워 헤드폰을 낀 채 자고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도 뭘 보고 있었나 봅니다. 저 정도면 중독 아닌가. 공원 입구에는 이미 3명의 아주머니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새 얼굴이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밝게 웃으며 다가온 순자였습니다. 저, 김자영이에요. 자영씨, 반가워요. 저는 박순자, 이쪽은 이경숙 씨, 최명혜 씨. 우리 매일 아침 1시간 정도 걷는데 편하게 같이 걸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자영은 조금씩 입이 열렸습니다. 우리 남편도 요즘 집에만 있는데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봐요. 경숙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남편도 그래요. 말 걸면 귀찮다는 표정이더라고요. 명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시간 후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자영. 태수는 식탁에 앉아 헤드폰을 낀 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산책 모임 갔다 왔어. 자영이 말했지만 태수는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자영이 어깨를 툭 쳤습니다. 산책 모임 갔다 왔다고. 그래. 태수는 다시 헤드폰에 집중했습니다. 자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내일 또 나가면 되니까. 매일 아침 7시 산책이 자영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순자, 경숙, 명희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산책 후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자영 씨, 우리 다음 주에 북한산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요?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등산이요? 좋아요. 자영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산책 모임 사람들이랑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 자영이 소파에 앉아 헤드폰을 낀 채 스마트폰을 보는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영이 어깨를 툭 쳤습니다. 등산 간다고. 같이 갈래?
난 싫어. 태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자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혼자 가면 되지 뭐. 하지만 요즘 자영은 자주 어지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도 가끔 숨이 차서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자영 씨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경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자영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집에서도 태수는 자영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영이 식사를 거의 먹지 않아도 설거지를 하다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모습도 헤드폰을 낀 태수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자영은 야위어 가면서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음 날도 산책을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북한산 등산 날이 왔습니다. 자영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지만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웠지만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지만 자영은 한 발 한 발 걷는 게 힘들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영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순자가 자영의 팔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숨 좀 고르고 갈게요. 자영은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자영 씨, 우리 내려가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명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하지만 자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자영의 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어지러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밥을 먹으려 해도 입맛이 없어 몇 숟가락만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헤드폰을 끼고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좀 어지러워. 자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자영이 어깨를 툭 쳤습니다. 나 요즘 몸이 안 좋아. 병원 가봐. 태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면 되지 뭐. 어차피 말해봤자. 다음 날 아침 자영은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자영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헤드폰을 낀 채 화면을 보던 태수, 소리에 헤드폰을 벗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여보. 바닥에 쓰러진 자영을 발견한 태수는 다급하게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인께서 급성 스트레스성 협심증과 영양실조 증상이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셨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은데 남편분은 몰랐습니까?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께서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하시던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태수는 헤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병상에 누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야윈 몸.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던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말라갔던 걸까? 몇 시간 후 자영이 눈을 떴습니다. 병상 옆에 앉아있는 태수를 보고 자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에 가. 여보. 그냥 혼자 있을래. 가.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입원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헤드폰은 집에 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자영은 태수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괜찮으니까 집에 가. 혼자 있는 게 편해. 여보, 아프면서 뭘 혼자 있는다 그래. 몇 달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아프다고 하는데도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불편하게 왜 이래. 자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놈의 헤드폰만 끼고 있으니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깨를 쳐야 겨우 아니면 싫어라고 대답했잖아. 태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영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 오후 산책 모임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자영 씨, 많이 좋아졌어요? 순자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응, 많이 나아졌어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자영은 친구들에게는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퇴원하면 우리 또 같이 걸어요. 천천히요. 경숙이 자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보던 태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해줬어야 할 일을 해줬구나. 태수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기적이었던가. 일주일 후 자영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자영. 식탁 위에는 태수가 서툴게 차린 미역국과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배고플 것 같아서 내가 해봤어.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영은 아무 말 없이 국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짜고 맛은 없었지만 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수는 매일 아침 자영의 약을 챙겼습니다. 시간 맞춰 물을 가져다 주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안 해도 돼. 맛없어도 먹어봐. 태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며칠 후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벼운 산책이 좋대. 나랑 같이 걸을래? 자영은 거절하려다가 태수의 눈빛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눈빛. 짧게만.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태수는 헤드폰을 끼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말도 없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자영의 걸음에 맞췄고 가끔 피곤해?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아. 자영은 짧게 대답했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자영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같이 걸을래? 자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자영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고 태수와의 아침 산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원에서 순자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머, 자영 씨, 남편분이랑 같이 나오셨네요. 순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요즘 같이 걷고 있어요. 태수도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남편분, 우리 산책 모임에 가끔 같이 걸으세요. 환영이에요. 경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가 조심스럽게 자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영은 잠깐 놀랐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용서해줘서. 아직 완전히 기분 풀린 건 아니야. 자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손은 태수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태수는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검은 헤드폰. 태수는 헤드폰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자영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김자영 씨는 이제 남편과 함께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헤드폰이나 스마트폰 때문에 소통이 단절된 적은 없으신가요? 자영 씨와 태수 씨처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에게 같이 산책 갈까?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영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운의 사랑 아픈 배신
펼친 짜릿한 복수 방로베사